안녕하세요. 논리 최인호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문학 정답이 보인다입니다. 9월 모평 대비로 문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저의 원리, 문제풀이 방법론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영상을 많이 보아한 친구들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9월 모의고사에서는 반드시 이 원리를 적용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들어주시면 되고요. 처음 보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역시 남은 기간 동안 이것을 연습해서 반드시 9월 모의고사에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간문학과 산문문학으로 나누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자, 시간문학이나 산문문학은 푸는 방법론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 얘기를 할 것이고 살짝 다른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것만 포인트를 잡아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시간문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문학이든 산문문학이든 가장 핵심적인 원리로 보기를 먼저 보라고 말씀을 드리죠. 수능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암기하고 있는 내용을 묻는 시험이 아니라 보기라는 조건을 통해서 처음 보는 작품이든 기존에 알고 있는 작품이든 보기라는 기준 하에서 혼자서 분석, 응용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묻는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문학 시험에서는 보기를 주는 이유가 50만 학생이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제공되어야 객관적인 정답이 도출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모든 문학 문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보기의 관점을 토대로 가시, 보기의 관점을 토대로 나 시가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의 뜻은 보기라는 범위 안에서만 이 가시를 해석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보기라는 기준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EBS에서 이 작품이 나왔든 안 나왔든 상관없이 보기라는 기준 안에서만 접근을 하면 되는 거죠. 자, EBS 문학에 매달리고 있는 친구들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EBS는 분명 변형해서 낸다고 했습니다. 작품은 그대로 가져와야 되고요. 고전 시가의 경우는 여러 시가 중에서 긴 것이 있다면 그 중에 일부를 따오는 것이 또 변형이겠죠. EBS 교재와 다르게. 하지만 제일 큰 변형은 현대시 고전시가 공이 보기의 내용이 EBS 교재와 9월 모의고사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기라는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선택지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EBS를 달달달 암기하고 있으면 EBS에 나와 있는 보기의 기준에 따라서 선택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뀐 보기로는 여러분이 풀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EBS에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 남은 시간 동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보기가 핵심이니까 현대시든 고전시가든 문제를 보는 순간 보기 문제를 가장 먼저 보는 것이죠. 그 보기를 읽으면 현대시든 고전시든 그 작품의 핵심 내용을 다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 보기의 내용을 더 자세히 풀어준 게 선택지입니다. 그러면 요 두 개를 같이 융합해서 보면 이 작품을 속속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보기를 통해서 이 작품을 빠르게 필요한 부분만 해석해 나갈 수 있는 거고 보기와 다른 선택지를 우리가 정답으로 빠르게 또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뒷부분에서 보기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일단 여기에서는 현대시든 고전시든 보기 문제를 먼저 보고 선택지를 보고 핵심을 잡아내자라는 겁니다. 이 핵심을 잡지 않은 채 작품을 해석한다면 주관적으로 해석한 거기 때문에 정답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시험은 철저하게 논리적, 객관적 기준 속에서만 사고해야 정답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만약에 보기가 없는 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감상으로 또는 시어로 적절하지 않은 거라는 문제가 있죠. 그러면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를 보면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만 틀리다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4개는 동일한 내용 속에
범주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선택지 1, 2, 3, 4, 5번을 보면 대략적으로 이 시의 핵심은 무엇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은 선택지의 논리적 상관성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선택지를 통해서 이 작품의 핵심을 잡아내는 거죠. 고전시가도 역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에서 고나 한자어를 놓고 서술부는 뜻풀이를 하겠죠. 그러면 앞에 고나 한자어는 모르더라도 뒤에 그것을 풀어준 선택지의 서술부를 통해서 이 고전시가의 핵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특히 고전시가에 대한 내용을 뒤에 좀 더 자세히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보기를 푸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푸는 방법은요, 일단은 보기를 잘 정리를 하세요. 아무리 짧더라도 정리. 보통 보기는 두 개의 작품을 하나의 보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두 작품의 거대한 공통 범주를 말하고 그 공통 범주 안에서 미세한 차이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런 미세한 차이는 상대적으로 이루어져 있거나 범주상 동일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어쨌든 정리하십시오. 그러면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선택지에 와서 예를 든다면 선택지 1번이 가시에서 새가 울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런 부분이 조건부라고 해요. 그걸 보아, 화자는 지금 이별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뒤에 이 부분을 서술부라고 합니다. 제가 만든 용어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일단 우선순위로 보기에 있는 내용과 선택지 1, 2, 3, 4, 5번에서 이 서술부의 내용이 보기와 일치하는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분명히 보기를 토대로 하라고 했는데 선택지 1, 2, 3, 4, 5번의 서술부가 보기 내용과 다르다면 그게 무조건 답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의 지문을 가지 않아도 빠르게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꼭 활용하시고, 두 번째 단계가 선생님 서술부의 내용이 전부 다 보기에 있던데요 라고 한다면 앞부분의 조건부, 새가 이렇게 울고 있는 것으로 보아, 뒤에 화자가 지금 기뻐하고 있다. 새가 우는데 화자가 왜 기뻐하지? 그러면 조건부랑 서술부가 서로 동일한지 일치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지금같이 서로 일치하지 않네? 그럼 얘가 답이 되는 겁니다. 조건부랑 서술부가 다르기 때문인 거죠. 됐죠? 세 번째가 그래도 답이 없던데요 라고 한다면 선택지 1, 2, 3, 4, 5번 중에서 선택지 4개는 지금 시의 현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5번만 긍정적으로 보고 있네? 라고 하면 5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왜? 논리상으로 이 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4개의 선택지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나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 부딪히는 거죠. 이런 게 답의 후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거의 지문을 가지 않았는데도 답이 보이죠. 그러면 이런 답이 보이는 선택지를 그 부분만 확인하는 작업으로 여러분의 정답을 확신해 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현대시 고전시가를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방법이고 EBS에서 나왔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논리가 되는 겁니다.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 똑같이 푸는데 특히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고나 한자어의 뜻을 묻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데 정말 중요한 단어다 라고 한다면 그 고나 한자어는 그 밑에 주석을 달아주고 있죠. 뜻풀이해주고 있죠. 그럼 반드시 그 주석을 문제품과 동시에 같이 봅니다. 아직 작품 보지 않더라도 주석과 선택지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을 연결시켜 보면 구태여 작품으로 가지 않아도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고, 더 좋은 건 주석들만 봐도 이 고전시가의 작품이 어떤 핵심 내용인지를 다 알고 있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키워집니다. 예를 들면 주석에 봤더니 천석고황이라고 돼 있어. 이거는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거든요. 근데 뜻풀이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럼 화자는 지금 자연 속에 와 있구나. 그러면 자연 속에서 무역적인 삶이고 세속을 버리는 거구나 라는 벌써 뼈대를 이 주석 하나를 가지고 잡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전시가에서는 고나 한자어의 의미를 절대 묻지 않는다. 고나 한자어가 나온다면 X, Y로
치환한 다음에 보기에서 말한 내용과 선택지에서 말한 내용을 토대로 주석에서 말한 내용을 토대로 앞뒤 시어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추론해 나가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화자는 군맨을 꼭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자는 군맨이란 화자가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는 대상이라면 그것은 플러스고, 화자가 무언가를 거부하는 대상이라면 그것은 마이너스의 속성을 갖고 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됩니다. 화자는 군맨을 가지고 현대시 고전시가 문제 절반 이상 풀 수 있으니까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산문문학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우리 산문문학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데요. 분명히 EBS하고 작품은 동일해도 나오는 그 부분은 다르겠죠. 그랬을 때 이 소설을 나는 몰라도 똑같습니다. 보기를 보고 이제 추가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줄거리. 줄거리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 줄거리가 주어진다면 줄거리와 보기를 보면서 그리고 선택지까지 같이 본다면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어떤 인물인지, 인물들이 왜 싸우는지를 핵심을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을 일일이 암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대 소설을 봤더니 보기나 줄거리 봤더니 개똥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얘 직업이 소장농이네? 그럼 말똥이가 나오면 지주가 되겠네? 그럼 이 두 개를 합쳐봤을 때 얘네들은 소장녀 때문에 싸우겠구나 라는 걸 간파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고전소설만 해도 봤더니 김씨가 나오는데 또 다른 이씨가 나오네? 본초와 첩의 갈등이구나. 안 봐도 그러면 첩이 모함을 하겠구나. 분명히 본초가 모함을 할 수도 있지만 거의 90% 이상은 첩이 마이너스 걸러서 본초를 괴롭히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보기나 줄거리를 통해서 인물의 유형만 알아도 이 소설에 어떤 인물들이 왜 갈등하는지를 핵심적으로 빠르게 우리가 간파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산문문학에서 중요한 것은 감상 문제입니다. 그리고 문제 푸는 순서입니다. 그러면 보기를 토대로 감상 문제로 갑니다. 제일 먼저 보기 문제 풀고 감상 문제로 갔을 때 선택지 1, 2, 3, 4, 5번을 보세요. 보통 감상 문제는 인물의 문제입니다. 인물. 자, 인물에 관한 문제인데 선택지를 딱 보는 순간 만약에 보기에 나와 있던 내용을 토대로 지울 수 있는 선택지가 있으면 미리 지우고요. 약 3개가 남았다. 그러면 3개의 선택지가 개똥이는 A다, 소똥이는 B다, 말똥이는 C다 라고 되어 있으면 A, B, C를 크게 문제 옆에다가 적어놓고 독해를 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독해를 오로지 지문 이해가 아니라 좀 전에 찾았던 A, B, C 요것만 찾으러 빠른 속도로 읽는 겁니다. 빠른 속도로 읽어 나가는데 기억, 문장의 의미, A, 단락 이렇게 나오면 그 부분을 읽고 바로 문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문 독해가 끝나고 나서 문제풀이도 다 끝난다면 굉장히 빠르게 우리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로 저는 이것도 추천하는데, 이거는 제가 푸는 방법인데 지금처럼 보기 문제를 먼저 풀고요. 감상으로 저는 가지 않고요. 가단락 이런 단락 문제로 가고요. 그런 다음에 기억이나 니은, 문장의 의미 문제를 다 풀고 또 서술 방식도 다 풉니다. 왜? 앞에 보기 문제, 단락 문제, 기억 니은을 보다 보면 서술 방식 문제도 그냥 풀립니다. 그런 다음에 제일 나중에 저는 감상 문제로 갑니다. 만약에 감상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무조건 4번을 활용하시면 시간을 엄청 줄게 되는 거죠. 왜? 지문을 다 안 읽고도 보기 문제를 토대로 가달락 가만 가서 답을 찾으면 되고, 기억 니은인데 보기와 가달락의 내용을 토대로 기억 니은을 가서 그 앞뒤 부분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문을 다 읽지 않고도 빠르게 끝나겠죠. 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감상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들을 앞에 보기, 가달락, 기억 니은을 푸는 과정 속에서 지울 수 있는 선택지, 제거할 수 있는, 소거할 수 있는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면 선택지가 한두 개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선택지를 보고 오로지 이 부분만 찾으러 빠르게 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자, 손에 날 일이 없는 게 만약 감상저초성 문제 쑥 봤더니 없다. 그러면 꼭 4번을 활용하시고 이것이 자신 없는 친구들은 제가 좀 전 앞에서 설명한 자, 보기 풀고 감상적절성에서 선택지 지울 거 지우고 여기 핵심을 잡아서 독해로 바로 가라. 지문 독해할 때 독해하면서 오로지 감상적절성에 있는 내용을 무조건 찾으러 가라. 해석이 아니고 시력으로 찾아라. 빠르게 읽어라. 그것만. 그리고 나서 문장이나 단락 문제가 나오면 그 부분을 해결하는 거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9월에서 문학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고 알쏭달쏭한 문제가 사라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학 만점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 방법 꼭 활용해서 9월 모의고사에서 문학 모두 만점 받으시기 바랍니다.